반갑습니다. 전반부 영상에서 모스펫을 기반으로 한 비메모리 계열의 칩셋들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사업 현황이라든지 또는 메모리 반도체 계열과의 어떤 비교 자료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봤습니다. 이번 하반기 영상에서는 이런 비메모리 계열의 칩셋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동작의 배경에는 모스펫이라는 이 소자의 기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로직 기능을 수행하는 비메모리 계열의 반도체들의 구조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비메모리 계열의 우리 IC, 칩셋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시스템 IC를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겠죠. 이 개념적으로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는 있지만, 단순히 비메모리 칩셋이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분류한 것에 불과하고요. 물론 다양한 종류의 칩셋군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비메모리 칩셋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시스템 IC 계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IC라고 부를 때 일반적으로 비메모리 계열의 칩셋을 같이 지칭하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겠죠. 자, 비메모리 IC에는 여러 종류의 칩셋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좁은 의미에서 로직 칩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런 개별 로직 칩들이 존재하죠. 이런 로직 칩들은 AND나 OR나 NAND나 NOR, XOR 등등 뒤에 잠깐 이 로직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런 디지털 로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칩적 IC들입니다. 아직도 이런 개별 논리 칩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최근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전자 부품이라든지 심지어 우주선 같은 스페이스 셔틀 같은 것에도 이러한 개별 로직 칩들이 사용된 바 있습니다. 로직 계열의 칩군에는 여기 보시는 음성 인식 칩도 있죠. HM2007 이 칩에는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음성 분석이라든지 시스템 제어 기능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오디오나 비디오를 인코딩한다든지 디코딩하는 이런 미디어, 멀티미디어 신호 처리를 수행하는 그런 칩들도 존재하고요. 사진에 보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친숙한 인텔 CPU 칩입니다. 이 경우는 코어 i5 750 프로세서고요. 꽤 됐죠. 벌써 2009년에 발표된 칩입니다. 이 칩의 경우만 해도 한 칩 내에 약 7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테크놀로지는 45나노미터 테크놀로지를 사용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로직 자체를 수행하는 여러 가지 코어 부분도 존재하지만, 보시다시피 D램보다 좀 더 빠른 속도를 위해서 CPU 자체 내에도 캐시라는 캐시 메모리를 이렇게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로직 칩이지만 MPU 또는 CPU라고 불리는 이런 칩들은 어떤 시스템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밑에 보이는 이런 이 칩의 경우는 엔비디아 그래픽 칩입니다. 테그라 650 칩이죠. 엔비디아가 뭐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인터넷 장치 또는 노트북과 같은 이런 그 PC나 또는 PDA 같은 이런 장치의 그래픽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시스템 온 칩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신호 처리를 이미지 신호 처리를 한다든지 또 CPU 기능도 존재하고요. 또는 HD 비디오를 처리하는 그런 영상 처리 시스템이라든지 기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칩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논리를 수행하는 가장 밑바닥에 바로 이 논리 게이트, 로직 게이트의 동작이 바로 모스펫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자, 같이 살펴보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바로 이 디지털 로직이 인버터입니다. 그러니까 인버터라 하면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1을 입력하면 그 반대인 0이 출력되고 0을 입력하면 그 반대인 1이 출력되는, 즉 not이라는 반대 개념의 결과를 수행시키는 그런 디지털 로직을 우리가 인버터라고 하죠. 자, 이런 인버터의 논리 로직을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런 두 가지 트랜지스터의 조합이 필요하게 됩니다. 위쪽에는 PMOS가 존재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MOSFET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MOSFET의 소스 쪽은 그라운드 0V에 물려 있고요. NMOS와 PMOS의 공통으로 게이트 쪽으로 물려 있는 단자가 바로 입력 단자입니다. 그리고 PMOSFET과 NMOSFET의 양쪽 단자로부터 아웃풋 출력 단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신호를 인풋 쪽으로 입력하게 되면 이 출력 단자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신호가 출력 신호가 될 겁니다. 자, 이 그 논리 게이트는 요 PMOS의 드레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한쪽 단자 쪽에서 우리가 구동전압 VDD라는 구동전압으로 구동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전 영상에서 MOSFET의 게이트 전압 대비 드레인 전류의 출력 특성 곡선을 살펴봤었죠. MOSFET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문턱 전압이 양의 전압을 갖는다고 했고요. 이 경우에는 2V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 2V가 되기 전까지는 MOSFET은 스위치가 오프 상태, 즉 전류를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2V 이상의 게이트 전압이 인가될 때 비로소 MOSFET은 스위치가 ON이 되고, 즉 전류가 잘 도통하게 되고, 이때 전류가 원활하게 흐르는 그런 스위치가 ON인 상태의 트랜지스터로 바뀌게 됩니다. 위쪽에 있는 PMOSFET은 그 반대죠. 게이트 전압이 마이너스 2V보다 큰 경우에는 스위치는 오프 상태고, 게이트 전압이 마이너스 2V보다 작은 전압이 인가될 때만 비로소 이 트랜지스터는 전류가 잘 도통하는 온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런 그 NMOSFET과 PMOSFET의 상이한 IB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인버터라는 로직 게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먼저 인풋 쪽에 우리가 하이 전압, 여기서 높은 전압의 한 예로서 3V를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3V를 입력하게 되면 게이트 쪽에 PMOS와 NMOS 쪽에 게이트에는 똑같이 3V가 인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NMOS는 보시면 스위치가 ON이 되죠. 즉 전류가 잘 통하는 상태가 되고요. 반면에 PMOS의 경우는 스위치가 오프 상태, 즉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로 표시한다면 PMOS는 이렇게 개방된 스위치가 되고요. NMOS는 닫혀져 있는, 즉 온 상태의 스위치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상부 쪽에서 구동전압을 2V로 인가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그러면 3V라는 입력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 출력단에 출력되는 전압이 얼마일 것이냐, 바로 이게 출력값이죠. 이 값을 알고 싶은 거죠. 자, 우리가 유의할 점은 바로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요. 그 얘기는 저항이 무한대에 가깝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2단자와 2단자, 즉 원래 NMOSFET이 있던 자리는 저항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 2V라는 전압, 이 도선상에서 전압이 분배가 일어날 텐데 2V의 전압은 저항이 무한대에 가까운 바로 이 단자와 이 단자 사이에서 2V의 전압이 다 분배가 일어날 거고요. 실질적으로 출력 단자와 그라운드 0V 사이에 이 둘 단자 사이에는 전압이 거의 분배되지 않습니다. 즉, 이 출력 단자와 그라운드 사이의 전압차는 거의 0V가 될 겁니다. 따라서 출력 단자 쪽에서 여러분들이 전압을 측정하게 된다면 0V가 측정이 되겠죠. 자,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입력 단자 쪽에 3V라는 하이 볼티지를 입력하게 되면 출력 단자 쪽에는 0V라는 로우 볼티지가 출력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전압의 관점에서 하이가 입력되면 출력 쪽에는 로우가 출력되는 인버터의 특성을 이 로직 게이트가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입력단 쪽에 마이너스 3V를 인가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반대로 NMOSFET은 스위치가 오프가 되고요. 즉 전류를 통할 수 없는 저항이 무한대인 상태로 바뀌게 될 거고, 반면에 PMOSFET은 전류가 잘 통하는, 즉 스위치가 ON이고 저항이 거의 0인 상태의 모스펫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PMOSFET의 스위치 상태는 ON이 되고요. NMOSFET의 스위치 상태는 오프 상태가 될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구동전압을 2V를 인가하고 있다면 전압이 대부분 바로 요 저항이 무한대인 출력 단자와 그라운드 사이에 2V가 다 분배가 일어날 거고요. 저항이 0인 요 PMOS가 있었던 이 둘 단자 사이에는 거의 전압이 분배가 일어나지 않겠죠. 따라서 우리가 출력 전압을 측정할 때는 이 출력 단자와 그라운드 사이의 전압 차이를 읽기 때문에 실제 2V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V를 입력하게 되면 입력 쪽에, 출력 쪽에는 2V가 출력되게 됩니다. 자, 근데 좀
시원하지 않죠. 우리가 음의 부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찜찜하다면 전압이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게이트 단자 쪽에 만일 저항을 달아서 사전에 전압 분배를 일으킨다면 전압을 시프트 시킬 수 있고요. PMOSFET의 특성 곡선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PMOSFET에 우리가 0V를 인가했을 때 이 PMOSFET이 온 상태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줄의 결과는 다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0V를 입력했을 때 출력 쪽에는 2V가 출력된다. 즉 로우 볼티지는 하이 볼티지로 출력되는 이런 그 특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인버터의 특성 아닙니까? 바로 이런 그 N모스펫 하나와 P모스펫 하나의 조합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CMOS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N모스 하나만을 쓴다든지 P모스 하나만을 쓰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N모스와 P모스를 조합함으로 인해서 로직을 구현하는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작하기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로직 칩들은 바로 이런 CMOS를 통해서 로직을 구현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그 로직 게이트인 NAND, not AND죠. 즉 A와 B라는 두 개의 입력을 AND를 연산한 뒤에 not을 취한 이런 로직을 우리가 NAND라고 부르고요. 4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N모스펫 2개와 P모스펫 2개로 구성되어 있고, 보시면 A와 B라는 두 개의 입력 단자를 통해서 요 Y라는 출력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이런 그 두 개의 N모스펫과 두 개의 P모스펫으로 구성된 CMOS 우리가 회로가 필요하다면 이거를 실제 반도체 패턴 내에 구현하기 위해서 그려지는 그림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레이아웃 또는 피지컬 레이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얀 두 개의 줄이 게이트 라인입니다. 그래서 A와 B의 게이트 라인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쪽 A와 B의 입력 단자가 이쪽 두 개의 N모스펫과 이쪽 두 개의 P모스펫 쪽으로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게이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P+, 이 게이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P+가 형성된 두 개의 P모스펫이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고요. 이 경우도 두 개의 게이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N+, 이 게이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N+로 형성된 두 개의 N모스펫이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바로 이 두 개의 N모스펫, 두 개의 P모스펫이 연결된 구조와 동일하고요. 바로 요 네 번째 트랜지스터의 한쪽 끝, 소스에 해당하겠죠. 소스 끝이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고, 또 트랜지스터 1과 트랜지스터 2의 양쪽 드레인 단에서 구동전압 VDD가 콘택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까만 라인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탈 배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회색으로 음영되어 있는 지역은 P+ 또는 N+, 여기서 플러스의 의미는 P 도핑이지만 좀 하이 도핑, 많이 도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스와 드레인이 이 게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P+로 형성되어 있는 P모스펫을 의미하고요. 이 경우는 두 개의 N모스펫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로직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소자의 단면 구조는 실질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고 있을까요? 실제 현대 로직 소자,
지금 현재 삼성이나 TSMC가 생산하고 있는 파운드리 개념의 칩이라든지 벌써 이미 3나노, 5나노 테크놀로지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인텔이 지금 만들고 있는 NPU 테크놀로지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이 로직 소자의 구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이는 이 구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리고 모스펫도 이미 3000 핀팻이나 또는 GAA 구조로 넘어가 있죠.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런 3000 모스펫에 대한 얘기는 또 별도로 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은 바로 2000 모스펫을 기준으로 해서 통상적인 로직 소자의 가장 보편적인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N모스펫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 소스와 드레인, 그 다음에 여기는 P모스펫, 소스와 드레인이 자리 잡고 있고요. N모스펫의 기판은 P타입이어야 하고 P모스펫의 기판은 N타입이어야 하죠. 따라서 기판의 도핑 종류가 반대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판의 도핑은 하나로 통일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P모스펫을 위한 N타입 영역이 존재해야 되고 N모스펫을 위한 P타입 영역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넓게 형성된 모스펫의 기판 도핑을 제공하는 영역을 우리는 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N모스펫이 실질적으로는 P웰이라는 넓은 영역 안에 N모스펫이 수백만 개 또는 수십만 개가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N웰이라는 넓은 영역 아래 P모스펫이 다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웰의 구조는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이 경우는 마치 쌍둥이처럼 N웰과 P웰이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라 해서 우리가 트윈 웰 구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소스와 드레인이 형성된 뒤에 우리가 게이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 경우는 소위 살리사이드라는 폴리실리콘, 요 빨갛게 생긴 폴리실리콘 위에 까맣게 보이고 있는 여러분들이 요 실리사이드 계열의 메탈 실리사이드들이 올라가 있는 일종의 적층 구조로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런 그 살리사이드 구체적인 이런 로직 게이트에 대한 공정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전체적인 모양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밤색으로 보이나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은 메탈 실리사이드 구조를 만들다 보면 일종의 여분의 금속층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소위 로컬 인터커넥트, 부분적인 짧은 거리를 달리는 배선층을 만든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트랜지스터는 3단자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게이트 쪽으로도 컨택이 떨어져서 어딘가 연결돼야 될 거고요. 요 드레인과 소스 쪽에도 어딘가 연결돼야겠죠. 근데 이 단면상으로는 저 소스 쪽, 저 뒤쪽에 어딘가 컨택이 뚫려 있겠죠. 이 단면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드레인 쪽은 요 로컬 인터커넥트를 통해서 드레인 단으로 컨택이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랜지스터에 대한 배선이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복잡한 배선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게이트 위에 여기 하늘색으로 보이는 요 절연막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프리메탈 다이엘렉트릭 PMD 층이라고 부르죠. 절연막입니다. 일종의 절연층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면의 수직 방향으로 흘러가는 요 까맣게 생긴 메탈 배선층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그 메탈 배선은 다 구리 배선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요 빨갛게 생긴 요 우리가 인터메탈 다이렉트릭 IMD라고 하죠. 이것도 절연막이고요. 이런 절연막을 올린 뒤에 요 2차 배선 메탈 2가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부분의 로직 칩들은 구리 배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최근에 고도화된 로직 칩들은 이런 메탈 배선이 뭐 12층, 13층, 14층, 15층까지도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2개의 메탈 층만을 보이고 있지만 연속입니다. 사실 이걸 우리가 백엔드 공정 또는 배선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배선 공정이 무한히 반복됨으로 인해서 복잡한 이 배선층을 만들게 됩니다. 최종 배선이 다 끝나게 되면 우리가 패시베이션이라고 불리는 소자의 제일 마지막 상부 쪽에 견고한 실리콘 지라막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호막을 입혀주게 되고요. 그리고 패드라고 불리는 넓은 금속층을 열어준 뒤에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 와이어 본딩을 하기 위한 금속 패드를 만들어주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공정이 끝나는데요. 사실 이 공정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추후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설명하지 못했던 요 PMOSFET 트랜지스터와 MOSFET PMOSFET 이게 MOSFET이죠. 소위 정기적인 단락을 막기 위해서 하늘색으로 보이는 두껍게 된 옥사이드, 산화막, 절연막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아이솔레이션. 자, 이 경우는 얇은 트렌치, 우리가 참호를 파듯이 또랑을 파서 옥사이드를 매립하는 형태의 아이솔레이션 구조를 갖고 있어서 셜로우 트렌치 아이솔레이션, STI라고 부르고요. 바로 이런 아이솔레이션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요 기판에 다른 극성을 제공해주는 도핑 영역을 웰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 상부에 존재하는 게이트 전극 구조를 우리는 살리사이드, 이 경우는 타이타늄 실리사이드 또는 코발트 실리사이드와 같은 이런 금속의 실리사이드 계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게이트 전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지금 메탈 레이어가 배선층이 2개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배선층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자, 이건 14나노미터 로직 테크놀로지 예고요. 이 경우는 메탈 레이어가 12개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반도체 로직 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밑에 하얀 점들이 쫙 줄 서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게이트예요. 모스펫들이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모든 요 하얀 점들, 요런 층들은, 여기는 지금 확대된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요 밑에 있는 요게 모스펫들이에요. 지금 모스펫들이 보이죠? 게이트 라인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요 모든 하얀 층들은 다 카팔 레이어, 구리 배선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12층의 배선, 이게 점점 칩 사이즈가 작아지고 로직의 복잡도가 점점 증대함에 따라 배선층이 여러분들 도로가 너무 복잡해지면 결국 해결책은 고가도를 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회할 수 있는 자꾸만 3차원적인 고가도를 놓는 수밖에 없듯이 바로 이 로직 칩에도 로직의 복잡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배선층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간략히 이 비메모리 계열의 칩셋들이 주로 수행하는 로직 기능에 대한
내용과 이 로직 칩들이 갖는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이와 반대편에 서 있는 메모리 칩셋의 대표 주자인 D램이라는 것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